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날아온 동창의 초대장을 보고 반가움보다 피로감을 먼저 느낀 적 없으신가요?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들을 보며 갈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조용히 창을 닫아버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목매던 인연들이 왜 60대라는 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왕성한 사회 활동을 뒤로하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의 시간을 가꾸어 나가는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60 중반에 접어든 박준호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창의 명부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며 쌓아온 인맥은 그의 훈장이었고 떠들썩한 술자리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창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알람 소리가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누구의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고 누가 이번에 건물을 샀으며 누구의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한 자랑 섞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 자리에 가서 웃음을 팔고 있어야 하는가? 그는 결국 수십 년 이어온 모임의 단체 대화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묘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사교성은 인간의 내면적 빈곤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 어울리려 애쓰는 이유가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60대는 더 이상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박준호 씨가 느꼈던 해방감은 바로 그 허울뿐인 관계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60대 이후 동창 모임이 급격히 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나와 마주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우리는 흔히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삽니다. 내가 왕년에 어떠했는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데 라는 말들이 안주처럼 올라오지만 그 말들은 현재의 빈곤한 자아를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박준호 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친구가 내뱉은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야, 준호야. 너도 이제 다 갔구나. 예전엔 그렇게 당당하더니.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박준호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무례를 범하고 사나요? 격에 없다는 핑계로 상대의 자존심을 긁고 친하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선을 넘나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간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60대의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 피로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였다면 후반전은 그 경주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동창 모임은 그 결과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잔인한 시험장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퇴직 후에도 떵떵거리며 살고 누구는 병원비 걱정에 전전긍긍합니다.
누구의 자식은 고시를 패스하고 누구의 자식은 30이 넘도록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격차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우월감을 확인하며 상대를 무시하게 됩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행복을 죽이는 도둑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비교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60대 이후의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박준호 씨가 모임을 그만둔 결정적 계기도 자신의 아픈 손가락인 막내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무시하던 동창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과 기력의 변화입니다. 슬프게도 60대는 몸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 그리고 다음날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은 예전처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박준호 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등산 모임에 갔다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절뚝거리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 고생을 했나?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이제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친구들과의 왁자지껄한 대화보다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몸과 마음에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동창 모임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도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떨구어야 다음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제는 쓸모없어진 감정의 잎사귀들을 과감히 털어내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하나둘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중한 예의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풍요로움을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동창 모임을 끊고 나서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먹향을 맡으며 종이 위에 붓을 놀리는 시간 동안 그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과거의 박준호가 타인의 박수 소리에 춤추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박준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향유의 시간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묶인 수동적인 관계 대신 지금 현재 나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맞는 능동적인 관계를 지향하십시오. 동네 작은 도서관의 독서 모임일 수도 있고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공통분모가 아닌 현재의 공감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최근 등산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산을 오릅니다. 그들은 서로의 직업도 학벌도 재산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서로의 안전만을 챙깁니다. 이런 담백한 관계가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빼는 삶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빼고
허영심을 빼고 타인의 시선을 빼야 비로소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것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수놓은 천의 겉면을 보다가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겉면의 무늬에 매료되어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그 무늬를 만들기 위해 엉키고 설킨 뒷면의 실타래를 이해하게 됩니다. 동창 모임에서 보았던 화려한 겉모습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본성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생겼을 테니까요. 가끔은 옛 친구가 그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십시오. 구태여 왁자지껄한 모임에 나가 기를 쓰고 웃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단둘이 마시는 찻잔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할 것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나이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박준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주말마다 동창 모임 장소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토요일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가까운 숲길을 걷습니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걸 압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창회에서 억지로 웃음 짓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깊고 은은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무거운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셔도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동창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세상은 더 조용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부대끼며 얻는 가짜 위로 대신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당당함을 배우십시오. 깊은 산속의 옹달샘이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맑게 솟아나듯 여러분의 내면도 고독 속에서 정화될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말년을 아주 고독하게 보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으며 세상의 명성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평선만큼만 본다. 여러분의 지평선을 넓히십시오. 그 지평선 안에 가득 차 있던 타인들의 그림자를 밀어내고 오직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디어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늘 친구를 찾지만 어른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60대는 그 진짜 어른이 되는 관문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달려오느라 고생한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동창회에서 듣는 100마디의 칭찬보다 거울 속의 나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북적이는 모임이 그립지 않을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오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꽃다발이 아니라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을 소박한 들꽃입니다. 그 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그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연애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들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 위에 핀 고독의 꽃을 즐길 줄 압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은 모든 뛰어난 정신들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60대 이후는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고 우아할 것입니다. 이제 초대장이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시간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질 높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시기, 그것이 바로 60대입니다. 여러분,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웃음보다 진짜 눈물이 귀하다는 것을, 요란한 박수보다 조용한 응원이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친구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단단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고독은 초라함이 아니라 가장 품격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동창의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스스로의 이름을 더 깊이 새기십시오. 누구의 친구,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고독을 사랑했다. 여러분도 훗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똑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숲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내면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동창의 초대장 앞에서 망설이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나 혼자 돌아갑니다. 그 짧은 여정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십시오. 관객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인연이고 가장 나쁜 인연은 나를 남처럼 살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동창 모임이 여러분을 자꾸만 과거의 나로 혹은 남과 비교하는 나로 몰아넣는다면 과감히 그 문을 닫으십시오. 문을 닫아야 비로소 새로운 창문이 열립니다.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60대 이후의 삶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 끝난 후 조명이 꺼진 무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무대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관객의 박수가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욕심내지 않는 태도,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지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동창의 소식에 가슴 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박준호 씨가 발견한 그 평온한 길 위에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긴 세월을 건너온 여러분의 주름은 훈장입니다. 그 주름 속에 담긴 수많은 인연의 흔적들을 이제는 웃으며 놓아줄 때입니다. 텅 빈 공간이라야 새로운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이 비워진 자리에 여러분의 꿈과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고독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충직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고독과 화해하는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와 홀로 서 있어도 눈부신 고독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을 쌓아나가십시오. 그것이 60대를 지나 70대, 80대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후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디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